안녕하십니까, 호텔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올려서 인기를 얻었던 영상이죠. 온라인 자판기. 온라인 자판기인 그 워드프레스로 돈 버는 온라인 자판기, 이렇게 해서 제가 웨딩 관련된 CPA를 소개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가 지금 제가 예를 든 건데요. 오늘 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것저것 만져봤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CPA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고요. CPA 사이트는 여기로 cpaad.co.kr, 제가 이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CPA 사이트, 웨딩 관련된 것을 하는 곳이라서 여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웨딩 관련된 광고 리스트를 보면은 여기에 특별하게 따로 웨딩이라고 여기 카테고리 있습니다. 카테고리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웨딩 박람회가 일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이렇게 좀 센 거는 이벤트 수익, 지금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벤트를 하는 곳은 좀 모으기 힘들다는 곳이겠죠. 그래서 더 인센티브를 엎어서 더 많이 주겠다, 그래서 많이 밀어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제 사이트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글을 쓴 지 너무 오래돼 갖고 너무너무 오래돼서 이 사이트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여기 메인으로 잡혀 있는 웨딩 수원이죠. 수원점. 수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울 위주로 먼저 위에 여기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이웨딩, 서울 제이웨딩 한번 볼게요. 이런 이미지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지에 여기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이미지에 날짜가 보이죠? 3월 18일에서 3월 19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3월 달에 올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안 했나 보네요. 지금 7월 달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걸 안 누를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이미지는 어떤가요? 날짜가 안 보이죠. 대신에 남녀 신랑 신부가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단어가 있고, 제이웨딩, 박람회. 이러니까 일단은 누릅니다. 일단은 누르겠죠. 눌렀을 때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날짜가 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크게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 여기에 이미지가 바뀌었죠. 여기에 보면은 제이웨딩이 특별한 이유, 이런 식으로 텍스트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매장 방문보다 박람회 회장이 좋은 이유, 좋은 점, 좋은 점, 좋은 점, 이거를 다 텍스트로 바꿔서 여기에 포스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링크는 이거죠. 위에서 보자마자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 한번 만들어 줬고요. 버튼으로 읽어보고, 꼼꼼하신 분들은 다 읽어보겠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읽어본 다음에 밑에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버튼으로 링크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수원이 아니고 서울 거를 위로 올려야 되겠다 했죠. 그러면은 수원을 아니죠. 올릴 거를 서울에 있는 거를 이거 제이웨딩을 한번 볼까요? 제이웨딩을 에디 포스트 수정을 하기 눌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stick to the post, top of the post 블로그 블로그의 고정 상단의 고정이란 것을 체크를 해야만 글을 써도 추가적으로 포스팅을 해도 이 글이 밀리지 않는다. 보통 일반적으로 글을 쓰게 되면은 최신 글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 글들은 상단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고정을 하겠다라고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날짜가 없나? 퍼블리시 날짜 여기 있습니다. 퍼블리시 발행 날짜를 오늘로 하면 되겠죠. 오늘로 now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바꿔서 포스팅을 했어요.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 포스팅이 첫 화면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왔습니다. 맞죠? 지금 여기에 있는 광고들 CPA에 있는 이 포스팅들은 모두 상단에 고정이라는 블로그 상단에 고정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블로그 옵션에 들어가 있지 블로그 옵션에 이제 상단 고정이 아닌 것들은 어떤 글이라고 했죠? 그냥 일반 글, 이런 최고의 결혼식 음악을 위한 팁 이런 것들은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정된 것들끼리 해서 위로 제일 상단으로 가려면은 포스팅 순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글을 상단에 올리기 위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발행을 오늘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가겠죠. 그다음에 서울인 게 이게 있습니다. How to. 이 이미지는 이건 좀 바꿔야 되겠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버튼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나 봐요. 이거는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하기가 있을 거예요. 카피 블럭, 듀플리케이트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블럭마다 이제 이 글들이 전부 다 블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 칸 한 칸. 제가 한번 해볼까요? 블럭의 의미가 여기 이게 블럭이고 여기도 블럭이고 이게 또 블럭이에요. 그러면 이 블럭을 아이고
블럭을 선택한 다음에 안 되지? 아까 어떻게 블럭을 선택했냐? 있다. 이겁니다. 블럭을 잘 선택해서 위로 올려야 돼요. 위로. 최대한 위로 올려서 제일 위로 올렸죠. 올린 다음에 한번 미리 보기를 할까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미지 대표 이미지 바로 밑에 나왔죠. 대표 이미지 바로 밑에 이렇게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 여기 클릭한 다음에 버튼을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블럭이죠. 이 블럭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블럭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스타일 클릭해 주면은 여기 주황색 있죠? 백그라운드를 나는 파란색으로 할 거야. 너무 이 색깔 아닌데. 이 색깔 또 아닌데. 솔리드.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로 한 다음에 놔두고 됐죠. 링크는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고 자세히 알아보기,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는 서울 How to 웨딩 박람회. 서울 How to 웨딩. How to 웨딩. 여기 있습니다. 13번이니? 3번인데? 여기 안성 하우투군요. 서울 하우투.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하우투 대형 웨딩 박람회. 서울이 기본이라서 이제 서울이 본사 같아요. 이제 메인에서 하고 지방에서 할 때는 지방 이름을 붙여서 안성 하우투 웨딩 이렇게 하거든요. 눌러보겠습니다. 7월 15일에서 16일 동안 하네요. 35,000원의 파트너 수익이 생기고 여기에 주소를 복사를 해서 J 웨딩이 아닌데? 하우투 웨딩이 있죠. 창을 두 개 열어놨나 봅니다. 서울 하우투 웨딩을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넣은 다음에 클릭하고 오픈 인 뉴 탭, 그러니까 새 창에서 열기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상단에 또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포스트에서 이 퍼블리쉬라는 이 여기 글 발행 날짜를 클릭한 다음에 now로 바꿔주고 오늘이죠. 그런 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단에 고정
그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뷰 포스트를 보면은 How to Wedding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아마 첫 번째로 나오겠죠. 그렇죠. 좀 전에 서울 제이 How to Wedding 이렇게 서울 웨딩 How to Wedding을 눌렀을 때 여기에 버튼 하나 만들고 밑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매번 업데이트 할 필요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요령을 드리면 팁을 드리면 이래요. 이 이미지가 그 페어의 이 이미지랑 같아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대신에 여기에 날짜를 여기 보시면 날짜가 없습니다. 제가 지웠어요. 포토샵으로 여기를. 그런데 얘는 이런 이미지에서 이 숫자를 날짜를 지우는 게 쉬울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계속 보다가 이렇게 배경색이랑 비슷하게 나와서 지우기 쉬울 때 그 이미지를 찾아갖고 그때 포토샵으로 살살살살살살 지우면 됩니다. 이 포토샵으로 지우는 거는 인터넷 뒤져보세요. 저도 이제 검색해서 지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곳 서울 하우 투 웨딩 박람회 같은 경우는 거의 장소를 63빌딩 4층 라벤더홀이라고 되어 있죠. 장소가 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상상해 보니까 예상컨대 63빌딩 4층 라벤더홀을 이 하우투 대형 웨딩 박람회에서 그냥 고정으로 매월 빌려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장소가 거의 변하지 않는 곳이죠. 이런 곳 같은 경우 가장 좋은 거죠. 한번 날짜만 지워버리고 장소도 그대로니까 그냥 하나 한번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미지를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하다 보니까 뭐 선물 같은 건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뭘 준다, 이번에 주면은 뭘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썼네요. 봐봐요,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썼더라도 그래서 뭐 박람회에서 상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문구를 써주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주면 된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설명할게요. 이 블로그에는 글이 이런 홍보성 클릭을 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CPA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무료 참가 신청을 이렇게 잘 읽어보고, 야, 여기를 가야 돼서 여기서 박람회 가서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기에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이름을 쓰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실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일단 건수로 잡힙니다. 잡히고 대신에 이게 최종 승인을 나려고 하면 이 사람들 실제로 신청만 온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상담 받은 다음에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박람회 갈 사람들을 모객을 해서 거기에 그날 가게끔만 하면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런 홍보용 배너는 위에 상단에 블로그 고정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이렇게 박람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미지도 거의 똑같고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써야 되는데, 그죠? 글을 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포스팅을 해놓고 그냥 두면은 이제 이 블로그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개 글이라도 써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오토매틱 오토매틱이라는 플러그인하고 챗 GPT를 이용을 해서 글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고의 결혼식 음악을 위한 팁, 또는 결혼식 준비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은 글을 이제 계속 써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니고 챗 GPT가. 그러니까 GPT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글을 써주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이 사실은 아주 정확도가 높거나 정보성이 있거나 뭐 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글은 아니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팁 같은 거죠. 정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대신에 저한테 필요한 건 뭐다? 이런 글들이 꾸준하게 올라와서 사람, 이제 이 블로그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된다. 누구한테? 로봇이 그렇게 인지를 하게끔 해야 된다. 정체되어 있는, 업데이트가 없는 사이트는 이제 검색 순위에서 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광고성 글은 블로그 상단 고정이라는 것을 옵션을 체크를 해서 위에 올라가게끔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 광고성 밑으로 글이 하루에 한 개씩, 한 개 이상 글이 자동으로 써지게 한다. 무엇으로? 오토매틱 플러그인으로, GPT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는 이렇게 어떻게 올리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오토매틱 플러그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드려야 되죠. 제가 웨딩 CPA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테마 유료 플러그인 GP 프리미엄, 그 다음에 SEO, 랭스 매스 SEO,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계속 쓰고 있는 오토매틱 플러그인, 워드프레스 오토매틱 플러그인, 그 다음에 오토 스피너, 이거는 글을 재구성해주는, 좀 중복을 막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토매틱 플러그인은 어떻게 사용하냐?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은 여기 들어가서 제가 설정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웨딩이란, 이제 여기에 뉴 캠페인을 누르고 캠페인을, 이런 이벤트를 어떻게 오토로 자동으로 써지는 어떤 이벤트를 하나 만드는 걸 여기서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캠페인을 누르고 제목을 적어준 다음에 여기에 캠페인 타입을 오픈 AI GPT 아티클이라고 이렇게 선택하고 키워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정한 것을 천천히 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suggest article title in Korean about keyword, 이렇게 여기 샘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용한 거는, 제가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너무 크다. 여기 example이죠. suggest article title about keyword, 여기서 in Korean만 붙였습니다. 한글로 타이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타이틀을 추천해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키워드당 한 개 포스팅을 해라 라고 했어요.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수정한 것만 이렇게 하고 남은 화면 내릴 테니까 화면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 설정을 하실 때는 제 설정하고 똑같이 화면을 이렇게 뒤로 가기 해서 이제 설정을 한번 보세요.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article content generation prompt 명령어예요.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어떤 명령을 어떻게 줄 거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어디 걸 보고 뺏겼냐면은 참고를 했냐면은 여기 있었던데 잠깐만요. 여기 있다. 아닌데 오픈 AI를 이용할 때는 GPT란으로 감싸갖고 명령을 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참고를 해서 만든 문장이 명령어가 이거예요. GPT로 감싸고 write 2000 word article in Korean about article title and including HTML headings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리지널 타이틀, matched content 그대로 두고요. 여기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advanced를 한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 플러그인에서 지원하는 게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 챗GPT4는 뭐 승인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갖고 저는 그냥 3.5의 스테이블 버전 이걸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정말 절대로. 아, 참. 오픈 A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openai.com에서 가입을 해서 유료로, 그러니까 이거를 써주는 API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쭉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포스트 타입은 포스트, 이게 작성자. 그런 다음에 포스팅이 얘가 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발행을 할 거냐, 그냥 대기 상태로 둘 거냐. 그냥 일단 대기 상태 드래프트로 임시로 설정을 한 다음에 제가 검수를 하고 마음에 들면은 발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체크, 여기는 체크를 해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써줬어요.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팁을 이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이미지도 체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 이미지는 픽사베이에서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갖고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픽사베이 같은 경우도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거기도 이제 오픈 AI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연동되는 AI API 키를 입력을 여기 오토매틱 세팅에다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플러그인의 세팅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걸 위해서 두 가지 오픈 AI, 그러니까 API 키를 넣었어요. 하나는 픽사베이, 하나는 오픈 AI, 그 오픈 AI API 키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이제 글이 써지게 할 거냐, 웨딩 뉴스 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번역은 구글 번역을 통해서 영어 스페니쉬로 갔다가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나중에 돌려서 설정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여기 보시면은 시간당
분당 설정을 가능합니다. 뭐 많이 쓰고 싶으시면 많이 하셔도 돼요. 저는 관리하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고만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설정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돌려볼게요. 하루에 한 번씩인데 이제 수동으로 돌리는 거죠, 이거는. 서버 오류가 날 때도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몇 번 했는데 한 번 오류 나고 나머지는 다 글이 써지는 걸 확인했거든요. 자,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면서 얘가 오픈 AI가 글을 써준 거죠. 제목은 웨딩 초대장을 받을 땐 입장 설명서부터 알아봐야 할 것이다. 입장 설명서부터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참 이상하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과정들을 얘가 오픈 AI가 어떻게 갖고 왔는지, GPT가 어떻게 갖고 왔는지 여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싱 캠페인 웨딩이라는 거고, 로테이팅 키워드 enabled, 그 다음에 라스트 키워드가 웨딩 레지스트리고, GPT-3 아이템이 결혼식 손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에티켓, 이것하고 키워드가 중복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딜리트 했다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웨딩 초대장 받을 때 입장 설명서부터 알아봐야 할 것을 타이틀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calling open AI API, 그래서 제가 명령을 준 게 있죠. 이거를 넣어서 여기 타이틀을 넣어서 들을 200자로 하고 HTML로 헤딩으로 해갖고 글을 작성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절트 랭스가 4035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서 했고, 픽사베이 키워드가 replacing 키워드 태그 with 키워드 웨딩 게스트라고 했고, 이제 요게 이미지를 이렇게 찾았나 봐요. 여기서 픽사베이에서 이렇게 이거를 찾아서 대표 이미지로 설정을 이거를 했고요. 태그도 8개 포스를 했다고 뭐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징 모델 GPT 3.5 터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했다. 눌러볼까요? 자, 이미지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은 맺은 말까지 이렇게. 조금 읽어볼까요? 웨딩 초대장을 받게 된다면 신랑 신부의 특별한 날에 함께 축하하고 싶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사에서는 웨딩 초대장을 받았을 때 입장 설명서부터 알아봐야 할 주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뜻 같고, 장소, 드레스 코드, 동반인, 레저베이션인가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선물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날짜. 웨딩 초대장의 입장 설명서에서는 결혼식의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장 설명서. 우리는 그냥 첨첩장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웨딩 초대장. 그 웨딩 초대장을 청첩장이라고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글이
좀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수정을 하고, 저는 바빠서 그냥 이렇게 둡니다. 그냥 정보의 중요성보다는 글이 이제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시간이 조금 주어진다면은 수정을 좀 해서 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쓰는 용어라든가 기계적인 이런 번역에 의해서 나온 단어들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글이. 그럼 포스트에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죠. 드래프트, 임시 글이에요. 그리고 스티키라고 돼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서울 거죠. 서울 하우 투 웨딩 박람회 스티키라는 것은 상단 고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상단 고정된 글은 이제 장기간 둘 거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챗 GPT가 만들어준 글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발행될 거라 사실은 크게 신경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상단 고정에서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것은 편집을 눌러서 누른 다음에, 이게 랭스매스 점수거든요. 100점 기준은 14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걸 클릭해 봅니다.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엄청난 빨간 색깔이 있죠. 에러가 있는 거를. 그럼 이거를 하나씩 맞춰주면 됩니다. 먼저 포커스 키워드라는 것은 이 아티클, 이 포스팅에서 키워드를 뭘로 잡을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서울 하우 투 웨딩 이라고 한번, 하우 투 웨딩이라고 할게요. 웨딩 박람회. 자, 71점까지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 색깔이 많이 이제 녹색으로 변했죠.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가 뭐냐? 에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focus keyword not found in your SEO meta description. 포커스 키워드, 우리가 포커스 키워드 이걸로 했죠. 그 메인 키워드를 일단은 박람회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컨트롤 C를 눌러서 일단은 저장을 해놓고 얘를 계속 쓸 거예요. 이제 얘가 많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메타 디스크립션이 없다. 일단 패스. 여기는 글자 수가 적다는 거네요. 글자 수가 적다. 그러면은 글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네요.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챗 GPT한테 물어봐야죠. 웨딩 박람회 참가 시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500자 내외로 요약해 주세요. 자, 이거를
붙여 넣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블럭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팁을 하나 듣자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굵은 여기서 우리가 말한 여기서 눌렀을 때 H2 헤딩 레벨 H2죠. 여기다가 H2로 할 때는 이 앞에다가 샵샵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 샵샵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가 H2로 누른다. 샵샵 두 개를 넣으면 H2가 되고 샵샵 세 개를 넣으면 H3가 되고 샵 하나만 넣으면 H1이 됩니다. 그냥 팁이에요. 네. 그러면은 글자 수가 아직도 모자라네. 이런 식으로 글자 수를 늘려줘야 되고 그 다음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자. 이미지가 포커스 키워드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대표 이미지 외에 여기에 이미지가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아까 대표 이미지는 픽사베이스 갖고 왔으니까 나머지 이미지는 픽사베이스 갖고 와도 됩니다. unsplash.com에 들어가서 웨딩이라고 누르고 그리고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인터넷이 끊어졌네. 다시 됐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이렇게 스크린샷을 뜬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여기다 넣을까요? 컨트롤 V를 해서 넣어주고 자, 블럭으로 왔습니다. 이게 이 블럭이에요. 여기다가 이미지에 대한 블럭이 되고 alt text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대표 키워드가 이거죠. 웨딩 박람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박람회 참고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가볼까요? 여기로 아까 여기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없어져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 뭐냐? We couldn't find any internal link in your content. 그러니까 내부 링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부 링크. 내부 링크를 내부 링크를 가야죠. 내부 링크는 가급적이면은 업체별 서로 링크를 걸지 말고 여기에 썼던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음악 준비, 결혼식 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뭐 청첩장도 있고 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청첩장 여기 있겠다. 청첩장 없나?
안 맞겠네. 내부 링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 좋다. 웨딩 플래너가 알려주는 웨딩 스타일 팁. 웨딩 플래너. 웨딩 플래너.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웨딩 플래너가 알려주는 이거. 그 다음에 이 웨딩 플래너를 링크를 달면 되죠. 웨딩 이거 왜 이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주소를 적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부 링크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없어졌어요. 이거는 use content AI 이건 안 썼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타이틀 타이틀에 넘버가 숫자가 들어가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숫자를 넣을 수가 없죠. 타이틀에 서울 웨딩 박람회 일정, 서울 웨딩의 박람회 일정 서울 웨딩 박람회 일정 체크 3가지 이렇게 해볼까요? 넘버가 들어갔습니다. 또 점수가 올라갔죠. 뭐 긍정적인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이제 80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외부 링크도 중요하거든요. 내부 링크 했죠. 외부 링크도 중요해요. 그래서 외부 링크를 걸 때는 좀 어려운 용어, 플로리스트 좋다. 플로리스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구글로 가서 플로리스트라고 검색을 해요. 그럼 이렇게 위키, 나무 위키에서 나온 플로리스트라고 있죠. 이거를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게 링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새 창으로 놓고 이렇게. 그러면은 내부 링크, 외부 링크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도 하나 넣었죠.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자, 억지로 넣은 숫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How to Wedding에 대한 어떤 포스팅을 우리가 좀 마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강을 하는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고 몇몇 분들이 이제 이거를 커멘트 죄송해요. 이렇게 내부 링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커멘트에 이렇게 남겨집니다. 이거는 제가 링크를 건 거잖아요. 내부 링크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어프로브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없어져요. 스팸이 들어온 것들은 이제 스팸 처리를 해주면 되고, 이건 제가 쓴 거니까, 제가 링크를 단 거니까 이거는 어프로브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거를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어피어런스, 외모죠. 외모를 들어가고 커스터마이즈를 들어간 다음에 이거는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이 테마를 이용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다를 거예요. 다를 거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한번 계속 이렇게 이것저것 눌러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외모에서 커스터마이즈를 누른 다음에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여기에 이거예요.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워드프레스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 소제목 헤딩 스타일 변경하기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를 우리가 말하는 H2 태그, 헤드 태그, 그 다음에 H3 태그를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건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 전용입니다. 그래서 싱글 엔트리 이렇게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복사한 다음에 하실 거는 뭐냐? H2에서 이게 H2예요. 그리고 얘가 H3. H2에서 이런 거 있죠. 이 숫자도 한번 바꿔보고,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다음에 닫고, 이것도 아니구나. 여기죠. 여기로 옵니다. Additional CSS.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Generate Press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 밑에 쭉 내려서 하단에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넣으면은 여기에 이제 모습이 여기가 아니죠. 클릭을 해야 되겠죠. 클릭을 해요. 여기 보이죠. 여기. 그럼 여기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H2가 이거라 그랬어요. 여기 배경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배경 색깔을 예를 들어서 눈에 확 띄게 녹색. H2에서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죠. 여기가 백그라운드 같아요. 거기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바뀐 거 보이셨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뭔가를 바꿔보면은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까지 넣은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예요. 들어가 있고, 그럼 이 뒤로 이렇게 아까 제가 여기 이걸 한 거죠. 이건 링크를 제가 따로 달아 드리겠습니다. 링크를 들어가서 여기 뭐 못 찾으신 분들 위해서 url.kr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웹마케팅의 생활 코딩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워드프레스 워프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올려놨어요. 여기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퍼블리쉬를 하면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른 설정을 또 할 거예요.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테마를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여기에 레이아웃에 블로그에 이렇게 해서 아카이브하고 싱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텐츠는 그리고 피처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컬럼에 대한 이제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카이브하고 포스트하고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그대로 제가 쓴 컨텐츠를 볼게요. 이거 그대로 두면 됩니다. 컨텐츠는 컨텐츠 타입이 풀 컨텐츠냐 이걸 눌러보세요. 이 하나의 포스팅 안에 내용까지 쭉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너무 보기가 난잡하죠. 이게 풀 컨텐츠가 아니고 EXCRPT 이제 요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만 하는 거죠. 그리고 워드 카운트를 제가 이걸 눌러볼게요. 100개의 글을 이만큼 갖고 오는 거예요. 글을. 근데 나는 이미지만 나타내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제로로 만듭니다. 그렇죠? 이 컨텐츠를 요약을 해서 갖고 오는데 이게 풀이었고 다 갖고 오는 거였고 이거 요약을 해 갖고 오는데 요약인데 얼마나 요약할 거냐? 제로. 안 갖고 온다는 소리죠. 그렇게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스트 카테고리 이게 카테고리예요. 포스트 데이트를 눌러볼까요? 날짜 나옵니다. 작성자 여기 나오죠. 바이 웨딩 뉴스. 여기에 이건 리드 모어 버튼이 리드 모어 라벨이 더 읽기 이렇게 하면은 더 읽기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군더더기를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읽기 버튼도 빼고 날짜도 필요 없고 작성자도 필요 없고 카테고리만 더 넣고 싶은 거죠. 더 읽기도 지우고 그러면은 제목하고 피처 이미지하고 카테고리만 왜냐면은 서울이고 이 정도만 보이면 되겠다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처드 이미지 대표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피처드 이미지 여기 디스플레이 피처드 이미지를 빼버리면은 안 나옵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딩 어라운드 이미지 하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패딩이란 것은 요 사이 이 여백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여백이 있죠. 이게 좋다 싶으시면은 저는 그냥 꽉 찬 이미지가 좋아서 이렇게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피처 이미지, 대표 이미지를 로케이션 어디다 위치할 거냐? 빌로우 타이틀 밑으로 이렇게 했어요. 타이틀 위로 하면은 이 두 개가 바뀌겠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위로 올려도 되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컬럼, 이게 컬럼이죠. 컬럼을 디스플레이 포스트 인 컬럼으로 나타낼 거냐 컬럼이 아닌 건 뭐냐 이 열이죠. 컬럼을 3개 열로 한 열, 두 열, 세 열이죠. 이렇게
컬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한 줄씩 나옵니다. 한 줄씩 옆으로 이렇게. 이게 편하시면은, 이게 좋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저는 이게 싫어서 컬럼으로 했고, 세 줄 했고, 이게 세 줄 해도 되고 두 줄 해도 되고 다섯 줄 해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세 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옵션이 있어요. Mark first post featured. 그래. Make first post featured 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featured라는 게 좀, 이게 다른 거 사이즈는 요만하죠. 요만한데 얘는 좀 크게 나타낸다. 첫 번째 거를, 이런 뜻입니다. 이거 체크 빼볼까요? 똑같은 사이즈로 나오죠. 세 줄.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걸 하면은 강조한다. 첫 번째 포스팅을 이렇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디스플레이 포스트 인 메소리 그리드. 이게 그리드 방식으로 해서 그냥 이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옆줄이 안 맞죠?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그냥 꽉꽉꽉 차 있는 모습이죠. 이거 빼볼게요. 그냥 딱딱딱 가로가 다 맞게끔, 가로 세로가 딱딱딱 바둑판처럼 맞게끔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좀 깨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리드로 그냥 높이는 좀 달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장을 하고, 그리고 SEO 좋은 이런 목차하고 여기 이렇게 경로를 나타내는 게 하는 게 SEO 좋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랭스매스를 저희가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SEO를 통해서 여기 제너럴 세팅에 들어가면은 랭스매스에서는 여기 브레드 스크럼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목차가 나타내는 게 우리가 브레드 스크럼이라고 합니다. 브레드 스크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enable bread scrum functio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고 그 연결, 이 분리자는 뭘로 할 거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이걸로 했어요.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이렇게 화살표를, 홈페이지 링크를 나타낼 거냐, 홈이라고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링크를 나타냈죠. 처음 가는 거.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럼 여기 나오죠.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나 또는 이거를 이제 넣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제너레이트 프레스가 좋은 게 훅이란 것을 이용을 해서 이걸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넣을 거냐?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엘리먼트에 들어가서 이제 add new element를 한 다음에 훅을 누르고 create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넣어놨어요. 볼게요. 이렇게 한 줄 넣습니다. 그리고 랭스매스 브레드 스크럼스라고 하고, 위치는 여기서 반드시 이게 PHP 구문이기 때문에 여기를 체크를 하고, 훅의 위치는 generate, 이거 눌러본다면 위치가 많아요. 컨텐츠에서 before main 컨텐츠, 메인 컨텐츠 전에 나오게 해라, 메인 컨텐츠가 나오기 전에 나오게 해라 해서 여기 위치를 잡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룰은 여기서 entire 사이트, 모든 사이트에서 나오게끔 해라. 이 두 가지만 여기 하고 체크하고 위치 잡고 소스 넣어주고 그 다음 제목 넣고 발행,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목차는 랭스매스에도 어디 갔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근데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안 나와서 저는 따로 플러그인을 이용합니다. 플러그인 중에서 가벼우면서 쓰기 편한 게 있어요. 이게 is table of contents. 우리가 이제 저 목차를 약자로 TOC라고 합니다. 그래서 add 플러그인 찾기에서 add new에서 TOC라고 검색을 하면은 첫 번째 is table of contents 이거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주면 끝나요. 아주 쉽습니다.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글을 쓸 때 H1 태그, H2 태그, H3 태그까지 이제 자기가 설정을 보통 저는 H3까지 하는데 3까지 자동으로 인식을 해갖고 이렇게 목차로 나타냅니다. 보통은 제목이 H1, 이런 소제목이 H2, 소제목 밑에 또 소제목이 H3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또 뭘 알려드려야 되나? 플러그인 중에서 이 플러그인은 Duplicate Pos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포스팅을 복사할 때 여기에 이제 깔면은 여기에 이게 나옵니다. 보면은 어디 갔지? 크론인가? 복사의 크론인가 보다. 이거 있죠? 결혼식 선물 대신 웨딩 레지스트리 소개합니다. 크론을 눌렀더니 복사기 눌렀더니 여기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인데 안에 뭐 날짜가 다르다든가 이런 명칭이 좀 변했다든가. 보통은 제가 이거를 복사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 글을 쓸 때 챗GPT로 자동으로 쓴다는 전제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수동으로 한번 써보겠다고 했을 때 같은 업체의 배너를 한 달에 한 번씩을 들어가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올리고 안에 내용을 좀 바꾸고 계속 하려고 했던 거죠. 같은 업체는 거의 내용이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만 바꾸면 되니까 텍스트를 포스팅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거를 복사하기를 한 다음에 살짝 바꿔서 쓰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귀찮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할 때, 포스팅을 복사를 할 때 이 플러그인이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 퍼블리시 프레스 퓨처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포스팅의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연재되었다가 이제 기재됐다가 그 날짜가 지나면은 뭐 삭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발행해서 미발행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제가 설치를 했냐면은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광고성 글들은 상단에 블로그 고정이라고 해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광고성 글이 아닌 일반 정보성 글은 그냥 계속 써져서
계속 써져서 밑에 이제 발행돼야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저거를 기간을 두는 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글을 계속 스스로 발행을 한다고, 챗GPT가 오토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간 있잖아요. 박람회 일정. 그 박람회 일정만큼 기간을 정한 다음에 상단 고정을 옵션을 걸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상단 고정이 풀리게끔 하는 옵션을 넣어놨었어요. 볼까요? 상단 고정을 해놨죠. 그리고 이게 여기 있어요. Publish Press Future라는 것을 클릭해 보면은 Enable Future Action 하겠다. 만약에 이거를 내일 됐을 때 액션을 뭘 할 거냐? 고정을 풀어라. 언스틱. 이렇게 되면은 내일 지나면은 얘는 상단 고정에서 풀립니다. 그러면은 써진 날짜에 의해서 저 밑으로 밀리겠죠. 이렇게 할 때 쓰려고 이거를 제가 플러그인을 깔았어요. 이것도 활용만 잘하면은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은 그렇게 해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 정도? 지금 이 정도만 하면은 웨딩 박람회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이제 CPA죠. 여기서 주는 수익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 달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신경을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거를 해서 수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보시면 제가 수익을 좀 매달 발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달은 제가 신경을 거의 못 쓰다 보니까 이것도 신경 쓰고 노출시키고 해야만 잡히는 거거든요. 볼까요? 자, 수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를 보면은 6월 달까지겠네요. 7월 달이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승인된 건 5건, 거절된 것도 4건. 그래서 승인 수익금은 16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1월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보면은 승인은 19건, 거절은 7건, 수익은 이렇게. 제가 이걸로 뭐 1억 천금을 번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노력하면은 이렇게 벌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은 워드프레스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꼭 워드프레스를 해야 되냐, 글을 쓰거나 이렇게 세팅하는 게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사이트에서 뭘 제공하고 있냐면은 템플릿 같은 것을 제공합니다. 뭐냐 한번 볼게요. 아까 웨딩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금액이 어디 갔지? 있는데 여기 있다. 금액이 안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이거는 뭐냐 한번 눌러볼게요. 사이트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CPA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완성된 페이지 같은 이런 거예요. 이건 제 코드겠죠? 이거를 도메인을 사서, 아니면은 도메인을 사든지 링크를 여기다 걸어서 클릭을 했을 때
방문자가 여기 이 페이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날짜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고 이미지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고 모음 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자기 코드를 갖고 있는 이런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것도 이쁘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 두 개의 이제 자기 코드를 자기 링크를 홍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글로 막 포스팅을 한 다음에 여기를 가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모음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서 사람들이 여기 오게끔 하면은 업데이트 할 필요도 없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도메인이 있고 제가 워드프레스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홍보를 해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구글에서 네이버는 잘 모르겠고 저는 구글만 합니다. 그러면은 웨딩 박람회 일정 아이고 박람회 일정이라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폰서는 광고니까 패스. 그 다음에 여기네요. 웨딩 박람회 일정으로 해갖고 웨딩 센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추천 스니펫에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거의 엄청난 수익을 얻겠는데 이 사람은 눌러볼게요. 자, 이 사람도 워드프레스로 만든 것 같고요. 직접 올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거기서 봤던 그런 템플릿이 아니죠. 두 번째, 웨드타임. 이 사람도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세 번째, 단축 도메인 같은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직접 운영하네요. 여기 이것도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직접 운영. 여기 나왔다. 이게 저거 같은데요. 자, 위에서 하나 둘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는 일단은 사이트 운영하는 사이트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고 여기 하나가 지금 이제 아까 그 템플릿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밑에도 볼까요? 이것도 직접 운영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노출에서는 운영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워드프레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하려면은 아까 말한 이런 템플릿을 업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모음 사이트를 이용해도 되긴 된다. 하지만 좀 더 노출이나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결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할 것도 없죠, 뭐. 이렇게 그런 생리가 있다라는 것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더 뭐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잠깐만요. 뭘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뭐 없나? 꼭 이렇게 끝나고 나면 또, 이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네. 없는 것 같아요.
프레스. 제가 이용하는 그 제너레이트 프레스에 이제 프리미엄을 들어오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을 이용한 거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하긴 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거 불러보고, 이 중에서 뭘 이용했냐면요, 제가 오래전에 만들어서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보면 알 것 같아요.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비슷하죠? 네. 사이더라는 이것을 이용해서 아까 말한 이 단추도 없앴고 타이틀만 냅두고, 이건 제로로 0 숫자, 그러니까 트림,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주는 거를 0으로, 글자 수를 0으로 해갖고 없어지고, 이렇게 이미지하고 타이틀하고 이 사람은 카테고리는 안 했네요. 카테고리를만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이 샘플은 칼럼으로 해서 2 라인이고요. 저는 칼럼으로 해서 3 라인을 하고 첫 번째 포스팅은 좀 강조하는 형태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3 라인이고 강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런 거 다 없애버렸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링크 같은 것들은 제가 더보기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진짜 긴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22분 동안 했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